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3월달이 며칠 안 남았네요. 10일 남았어요.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의 주식 성적은 어떤가요? 좋으신가요? 3월 초 KG 케미칼의 큰 수익 아니면은 참 재미없는 시장, 팔아서 그나마 수익을 건져서 다행이지 3월달도 매우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좀 걱정입니다. 10일 남았는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참 걱정입니다. 월요일 날 기대를 좀 했는데 제 주 종목도 하락을 하고 그나마 모트렉스 하림지주 좀 오르고 하락을 했습니다. 은근 화가 나는데 세상을 보면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1년 주식을 해보니 돈의 흐름을 나름대로 봐야 됩니다. 큰 물줄기 아닙니까? 크니 돈도 똑같아요.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가는지 미국으로 가는지 한국으로 가는지 아니면 은행으로 가든지 연구해서 큰 흐름에 올라타면 돈을 버는 거더라고요. 확률이 높아지고 돈의 흐름에 따라 그 흘러가는 거에 물줄기에 같이 타면 세상의 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국내의 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23일 날이면 연준의 금리가 곧 발표합니다. 2월 2일 날 0.25 올렸죠? 이렇게 조금 올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0.5로 대폭 올린다는 분위기가 더 많았는데 SVB, CS 은행들이 부도가 나면서 연준 금리의 인상이 많이 기가 죽었어요. 동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많이 올려봐야 25%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0.25가 가장 유력하다. 사실은 0.5를 올려야 물가가 잡힌다고 했는데 금리를 급격히 1년 동안 올리다 보니 이렇게 은행들이 부도가 나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거 아닌데 하는 분위기, 그런 느낌입니다. 3월 금리가 0.25 인상이 유력하고요. 5월까지 금리가 끝나는 거로 가는 분위기예요. 은행이 몇 개가 망하고 경기 침체가 오면 세상의 경제가 매우 위험한 거지만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루하게 더 금리가 급격히 오른다면 희망은 더 없는 거니까 어쨌든 금리가 멈출 가능성이 이 악재로 생긴 거죠. 최종 금리는 5.25.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2.25만 더 올리면 5월 달에 올리면 0.25만 더 올리면 한 번만 더 올리면 0.25, 5월 달에 0.25가 이렇게 올리면 5.25가 최종적인 금리의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6%가 간다 막 그랬어요. 6%가 간다. 물론 악재 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분위기가 바뀌지만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6%대 가면 더 크나큰 악재가 오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불안한 거죠. 세상의 돈의 흐름은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금리가 멈출 것 같다는 이야기죠. 미국의 금리가 멈추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미국의 연준 금리가 멈춘다? 그러면 세상의 돈 흐름이 어떻게 변할까? 또 금리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중요합니다. 1310원이에요. 1450원까지 급격히 오르다가 1300원을 잠깐 무너뜨리고 잠깐 또 올랐는데 여기서가 물음표죠. 근데 돈세형이 생각하기는 금리가 정치되고 꼭지점이 멈춘다? 그러면 미국의 달러가 급격히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돈세형은 이렇게 금리가 멈추고 만약에 하락이라도 좀 하면 떨어진다는 거죠. 어디까지? 돈세형이 보기에는 1100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100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환차익이 나기 때문에 1300원에서 1100원대로 내려오면 그냥 20%를 환차익으로 먹는 거죠. 20%를 환차익으로 먹는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내 주식이 더 좋겠죠. 국내 주식은 상승을 하고 미국 주식은 뭐 이렇게 수평으로 간다든지 미국보다는 국내 주식이 돈의 흐름이 오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 따라서 국내 주식이 더 많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렇게 고점을 찍고 하락했다가
조금 올랐다 다시 꺾였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금리가 멈추고 금리가 혹시 하락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에는 달러 가치가 더 하락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국내 주식이 유리하게 된다. 그 이유는 미국의 돈의 흐름이 한국으로 온다는 거죠. 한국으로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내 주식이 바닥을 찍고 다시 3천선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데이터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에 국내 주식에서는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게 매우 커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100에서 14%예요. 이 앞전 정권이 국내 주식이 미웠던지 지속적으로 내렸어요. 14.1%. 제가 보기엔 14%가 거의 바닥인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뉴스를 살펴보니까 국내 주식을 비중을 늘린다는 그런 호재는 아직 없습니다. 그나마 돈의 흐름은 국내 주식의 비중이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할 그 퍼센트는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뭐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죠. 제가 호재를 아무리 찾으려도 국내 주식 비중을 더 증가시킨다는 말은 없네요. 아직까지 희망을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매도할 그 퍼센트는 없다.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닌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국내 비중을 낮추면서 미국 비중, 그러니까 27%가 해외인데 거의 미국이에요. 국내 비중은 14%밖에 투자를 안 하는데 해외는 27%를 급격히 올렸죠. 그리고 채권이, 국내 채권이 34%, 대체 투자가 16%. 근데 국내 주식이 마이너스 22, 가장 많이 빠졌다고 하네요. 또 이 핑계를 대고 국내 주식을 투자를 안 한다는 그런 루머를 퍼뜨릴 수도 있는데, 선동질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락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급격히 낮추면서 자기의 재산을 깎아먹는 분위기와 그런 정책을 썼던 거죠. 국내 주식 투자가 마이너스 22%가 났기 때문에 이 여론을 뒤집을 그런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투자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빠진 국내 주식의 비중을 30%까지 올릴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대표다. 그러면 이 14%를 20% 최소 아니면 30%까지 늘리는 거죠. 그러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수익이 더 미국보다 더 많이 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겠나요? 국민연금의 낙하산 분대들, 그리고 운동권 사람들 지금 떨고 있죠. 당신들 그 자리에서 빨리 옷 벗고 나오세요. 국민연금 SV 이 은행에 뭐 1,400억이 물렸다. 이거 다 날라간 거예요. 이거 1,400억.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미국 주식 하면서 투자를 해서 1,400억을 날렸는지 책임자들 다 옷 벗고 나가세요. 국민의 돈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적어도 국내 주식 LG전자나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를 샀으면 손해는 22%볼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이익이 나는 게 국내 우량 주식인데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SVB 부실한 은행에 투자를 해서 1,400억을 날리고 있나요? 책임자들 다 사퇴하시고 옷 벗고 나가세요. 그래야 합니다. 당신네들이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또 내 죄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생각 하지 마시고 SVB 그 은행들, 부실 은행, 부실 특히나 미국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그 팀장급들 다 옷 벗고 나가세요. 당신들은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국민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한번 이번 기회에 그렇게 미국 주식, 무익 주식 하지 말고 그렇게 위험하다면 차라리 우량한 국내 주식을 하세요. 국내 주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부도 안 나요.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잘났다고 해외 주식으로 27%를 투자를 하더니 결국에는 이런 큰 돈을 날리나요? 1,400억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하여간 국민연금은 개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 좀 씁시다. 전문가. 제발 좀 전문가 써야 돼요. 낙하산들, 운동권들 다 쫓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퇴직연금입니다.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데 퇴직연금 제도가 디폴트 옵션으로 바뀌었어요.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운영을 잘하는 데 맡겨서 퇴직금을 그냥 채권이나 이런 거에 수익률이 적은 거에 멈추지 않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개념인데 이 제도도
전 정권에서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되지도 않는 일본 제도를 받아들여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원금보장형을 없애야 돼요. 제가 공부해보니 원금보장형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원금보장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내려는 그런 투자 마인드인데 원금보장을 일본처럼 그 일본 애들 왜 따라합니까? 그렇게 일본 애들 욕들을 하면서 왜 그런 제도는 일본 애들 따라하는 거예요? 실패한 일본 제도를.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 일본 욕을 왜 합니까? 그러면서 일본 거는 왜 따라하는 거예요? 성공한 미국 거, 성공한 호주 거, 호주 거에 원금 보장이 있습니까? 성공한 사례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미국 DC형 401K요 대성공했죠. 대성공했어요. 그리고 호주 퇴직금 대성공했어요. 그냥 성공한 거 따라하면 돼요. 일본 거 망했습니다. 근데 일본 망한 제도 원금 보장을 왜 합니까? 그거를 좀 공부 좀 합시다. 하여간 퇴직연금 이 제도도 금감원들 뭐 하여간 내가 보기엔 잘 모르겠지만 정부단체에 있는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다 물갈이하고 비전문가도 다 잘라야 돼요. 아주 형편없어요. 퇴직연금 제도가 지금 어설프게 들어왔어요. 근데 22년도에 336억인데 27년도에 거의 100%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336조가 27년도에는 거의 100% 늘어나서 557조가 자산이 늘어나요. 그리고 30년도에는 860조, 또 30%가 늘어나죠. 여기서 또 이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기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해외 몇 프로, 국내 몇 프로, 채권 몇 프로, 대체 투자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국내 투자 좀 많이 좀 합시다. 우리나라부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연금, 국내 주식 그거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이 퇴직연금 제도만 잘 들어오면 국내 주식 국가지수는 5천선, 만선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인데 정책을 잘 써야 되죠. 미국의 401K 퇴직연금이 20년 전에 들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401K 퇴직연금 제도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천선에서 3만까지 간 겁니다. 3만까지. 쉬지도 않고 갔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따라하면 적어도 우리나라 종합주가는 만선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전문가들 써서 한번 계획을 잘 짜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전이 있고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기업들도 튼튼해지고요.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한번 나라를 세워야 돼요. 좀 답답합니다.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어찌됐든 국내 주식 비중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아직 답은 없는데 퇴직연금에서 보이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국내 주식으로 올 수밖에 없다. 잘만 제도를 활용하면 국내 주식도 만선까지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복지부 장관 제 이런 방송을 봤으면 좋겠어요. 복지부 장관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돈세영이 한 달 전부터 해외 주식 투자를 합니다. 토스증권을 이용하고요. 미국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아주 조금씩 저가 분할 매수로 투자하고 있어요. 애플은 얼마 전에 사서 20% 수익 내고 또 팔고 조금씩 매수하고 있어요. 8,000원밖에 안 샀어요. 1,000원씩도 사지더라고요. 토스증권에서는. 알파벳이 많이 빠졌길래 좀 샀고 수익률이 10% 났죠. 그리고 아마존도 많이 빠졌길래 저가 매수를 했더니 이제는 수익으로 올라옵니다. 4.4%. 그리고 리비안 샀고요. 리비안이 주식이 또 10분의 1 토막 났더라고요. 전기차 트럭 회사죠. 니콜라는 또 엄청나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수소차 소량으로 조금 사고 있습니다. 페트로 브라스 우선주는 정유주인데 정유주가 요새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수익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 났다가 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어요.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정유주를 왜 샀냐? 배당을 어마어마하게 주더라고요. 이게 수익률이 배당이 60%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도 줄지? 이거는 뭐 40% 주던가? 정유주는 왜 샀냐?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길래 한번 공부차 한 주씩 매수를 한 겁니다. 이거를 꼭 자신 있어서 매수를 한 건 아니에요. 미국 주식을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느냐? 제가 큰 세상을 보니까 이번 환율이
50까지 거의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이 다시 1,100원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1,100원 내려갔을 땐 국내 주식이 대박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국내 주식 비중을 미국 주식 투자로 전환을 자산에서 30%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 미리 연습 중인 거예요. 연습을 해놓고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미국 주식으로 가면서 또 돈을 안정화시키고 달러에도 투자하고 달러도 투자 겸 또 좋은 주식 투자해서 국내 주식의 하락을 좀 피하고 또 달러 가치대로 먹고 이런 식으로 큰 흐름에 따라서 돈을 벌려고 지금 공부 중이에요. 저는 이 작전을 장기적으로 왔다 갔다 국내 주식 비중, 미국 주식 투자 이렇게 왔다 갔다 환율을 보면서 할 겁니다. 환율의 기준은 1,100원 아래 내려갔을 때는 미국 주식을 많이 하고 지금처럼 1,300원일 때는 당연히 국내 주식이 유리하겠죠. 세상의 흐름, 돈의 흐름을 읽어야 무난히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몇백만 원 하는데 국내 주식은 30억에서 50억을 하고 있고요. 장기 투자는 L전자 우선주, LX세미콘 비중 그대로 가고 있고 LX세미콘, LG전자 우선주 더 추가 매수했죠. 조금만 매수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투자하는 SK네트워크도 추가로 매수했고 하나에어로는 작년에 매도를 했고요. 두산도 지금 보유 중이고 하림지주도 오늘 좀 상승했죠. 좀 이것도 하림지주도 15,000원대는 지금 매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섹트르가이 추가 매수했죠. LG노텍은 제가 투자하는 중장기 투자 중에 가장 많이 빠졌길래 LG노텍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한 5억 이상 투자를 한 것 같아요. KG케미칼은 1억 5천에 수익을 내고 전량 매도를 했는데 추가 매수 다시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기회를 안 주네요. 역시 KG케미칼은 돈세영이 찾은 올해 최고의 히트작 같아요. 안 빠지네요. 중견기업인 모트렉스 투자를 해서 오늘 좀 4% 잘 가고 있습니다. 텔레칩스도 잘 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 좋은 겁니다. 텔레칩스, 모트렉스 여유가 있어서 지금 수익이 났는데 크게 한번 먹으려고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수익이 날 때는 팔지 말고 큰 수익을 노리고요. 손해는 최소로 만들어야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돈세영은 그런 전략을 써요. 먹을 때는 크게 먹고 손실은 적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매를 어지간하면 안 합니다. 부도가 나거나 진짜 희망이 없을 때는 손절매를 하는데 희망이 있다면 그냥 장기 투자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는 거죠. 종합주가의 주간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2년을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2년을 조정받았어요. 2134 바닥을 한번 찍었고 여기서 2200을 바닥을 찍었죠. 은행이 몇 개 마감하면서 좀 하락을 하는데 이번에 바닥은 어디겠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최악에서는 저는 돈세영이 보기엔 2300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이 정도면 2300이면 조정이 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시장인데 이 정도의 하락 한 5%에서 5% 하락은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된다. 5% 하락은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지만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죠.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면 추가 매수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에겐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 각자 현금은 알아서 하기로 몇 종목이 잘 올라간다 그러면 현금화를 하고요. 현금이 있다면 2300 정도가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 열마까지 2700까지는 한번 슈팅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조정 와봤자 5%고요. 조정이 끝나고 나서는 돈의 흐름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는 멈추죠. 그러니 이번 은행의 부도나 이런 불안감이 5%를 더 하락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하락이 끝일 거예요. 국내 주식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이유는 킹달러의 시대는 끝났고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투자를 많이 하는 구조죠. 그리고 국내 기관들은 팔 만큼 다 팔았기 때문에 더 매도할 그런 비중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느리지만 퇴직연금이 수급이 또 들어오면 국내 주식 비중을 살 거고요. 근데 우리 개미들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시장이 살아나면 부동산으로 뒷돈 찾던 분들, 이런 분들, 숨은 현금이 있는 분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현금이 들어올 거예요. 은행에 있던 돈도 들어오고. 그러니 국내 주식
투자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락해봐야 5%고 5% 찍은 뒤에는 2700석까지 가는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틀리면 뭐 또 버티면 되죠. 그러니 용기를 내서 이겨내 봅시다. 올해 적어도 돈세형 목표는 10억을 벌려고 합니다. 올해는 욕심 안 내고 10억 벌자. 그러면 작년에 잃은 18억은 다 복구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쌓을 만한 돈은 복구됐다고 생각을 해요. 2월 달까지 한 4억은 제가 복구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6억만 벌면 돼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개월수 아직 반 넘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6억 벌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남은 23년 꼭 6억을 추가해서 10억을 벌려고 합니다. 공격적으로 싸울 거예요.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도 너무 쫄지 마시고 내 종목만 빠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 올라갑니다. 좋은 종목 언젠가 올라가요.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좋은 주식은 결국엔 갑니다. 갈 놈은 간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화이팅!